네, 자, 484쪽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6회 TAT 2급 결산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1번 문제 수동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경과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자, 우리 은행에 8월 1일 날 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을 했고 만기가 내년 8월 1일이고 3천만 원이고 연 이자율 4%고 이자 지급일은 내년 결산 정리분계를 하는데 경과 이자를 인식해라. 이자 지급일 요거 좀 고치십시오. 24년도라고 해야죠. 정기예금 이자를 가입하는 날 이자 받는 그런 상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일은 2024년 8월 1일이다. 자, 그러면은 경과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3천만 원 곱하기 4%. 그 다음에 8월부터 8월 한 달이죠? 9, 10, 11, 12, 5개월입니다. 곱하기 5 나누기 12 하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3천, 50만 원 나오나요? 50만 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점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은 미수수익이죠. 아직 받지 않은 이자니까 116 미수수익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50만 원. 대변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901번 50만 원. 그래서 경과된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을 먼저 하시고 수익을 예상해서 발생시키면 됩니다. 수익의 예상의 분계 구조는 차변이 미수수익, 대변은 이자수익. 이자니까 이자수익이고 임대료면 임대료가 대변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걸어줘도 좋겠네요. 지금 은행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수수익에 대한 거래처를 우리은행 코드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은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퇴직금 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생산부의 퇴직금 추계액이 이만큼, 근데 잔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1230만 원 추가해야 되고요. 영업부의 퇴직금 추계액은 2650인데 120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려면은 1450만 원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된 것을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다가 해당欄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평가금액으로 입력하면 되죠. 제품, 네, 요 평가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말 원재료 평가액에는 선적지 인도조건의 운송 중인 재고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봐야죠. 운송 중이니까. 선적지에서 인도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건 5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는 5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합니다. 자, 먼저 위에서 자료 1번에 있었던 생산부의 퇴직급여는 원재료비 밑에 노무비라고 있고요. 노무비의 두 번째 괄호에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얼마를 추가해야 되냐면 1230만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니까 1230만원 추가 설정 금액만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부 거 1450만원이 추가돼야 되죠. 영업부는 판매관리비에 가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는 항목 나오고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잡비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 역시 있어요. 잡비 아래에 있네요.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금액 1450만원 입력합니다. 1450000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의 1번은 해결했고요. 자료 2번에 기말 재고자산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원재료는 저 위쪽으로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에 거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여기 괄호 10번 항목에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아까 그 500만원 운송 중인 거 더하면 5천만원이죠. 50000000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 입력합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괄호 7번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105 000 입력하십니다. 105 000 자, 입력할 거 다 했습니다. 위에서 점표 추가 누르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시면 결산에 반영이 됐고요. 3번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날짜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하면은 끝나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예정일은 2024 0331로 입력하시고 처분 확정일은 2023 0331로 입력하시고 점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위에서 점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하면 확인하면 끝났어요. 네.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다른 추가 내용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21번부터 35번의 평가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조회해서 국민은행의 은행 코드 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 메뉴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국민은행 004라고 CD에 있는 004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앞에 00 생략하고 4 넣으면은 오답이에요. 코드 같은 거는 앞에 생략하는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세 자리로 되어 있는 건 세 자리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004. 다음 22번
받으럼 현황 조회해라.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받으럼 현황 열어놓고 1월부터 3월에 배서 양도한 받으러움의 총액은 얼마인가? 어음조회를 가지고 하면 돼. 이런 문제는 어음조회 조회 구분에서 배서 양도 그 다음 항목에서 거래일 날짜를 1월부터 3월로 입력합니다. 2023 01 엔터 2023 03 엔터 거래처에서는 엔터 네 1750만원 밑에 합계금액 이거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3번 거래처 원장 3월 말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을 물었어요.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 우리가 새로운 게 자꾸 열리니까 답을 찾았던 거는 닫고 새로운 걸 열고 하면 탭이 복잡해지지 않을 거예요. 3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에서 엔터 치고 뒤에 날짜에서 3하고 엔터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예금이 103번인 거 알죠. 이제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 치세요. 은행이 여러 개 보일 텐데 국민은행을 클릭하고 잔액을 보면 이걸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35325-000 다음 24번 4월 말 롯데카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자 여기서 날짜만 4월 말로 바꿉니다. 뒤에 날짜를 4월 엔터 외상매출금 108번 알고 있죠? 108번 거래처에서는 또 엔터를 계속 쳐요. 롯데카드는 맨 밑에 카드사가 항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잔액은 이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4630-000 그 다음에 25번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자 위에 날짜를 6월 말로 바꿔요. 6 엔터 외상매출금이니까 그냥 계속 엔터. 오투전자 컨트롤 F로 찾아도 되고요.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찾으면 됩니다. 안 찾으지만 컨트롤 F 기능을 쓰세요. 2310000 맞았죠? 그 다음에 기남전자 1650 틀렸네요. 기남전자가 잔액이 틀렸다. 그래서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1월계표 자 거래처 원장 닫고 1월계표를 엽니다. 1월부터 3월이니까 월계표로 가서 1 엔터 3 엔터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제조니까 제조 원가 쪽에서 제조 경비 제조 원가 밑에 제조 경비의 복리후생비 1950000을 답으로 입력합니다. 1950000 맞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영업의 비용은 수수료 비용 여기 있죠? 155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55000. 그 다음에 28번 1월계표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제품 매출은 얼마인가? 여기를 7월부터 9월로 바꿔요. 7월부터 9월로 제품 매출 아마 중간쯤 가야 있을 거예요. 제품 매출 388680000 이거를 복사가 안 되니까 이 숫자 그대로 보고 입력하세요. 3886800 손익계산서 조회 1월계표 닫고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당기 하면 12월로 조회합니다. 접대비 판매관리비는 얼마인가? 접대비 698000 이거 복사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십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당기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밑으로 내려가야 있죠? 이자 수익 복사되죠? 3420000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닫고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3월 말 날짜를 3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3월 말로 작성됩니다. 외상매입금 유동부채로 내려가야죠. 164868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12월 말 그러면 12월로 다시 작성해야죠.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에서 장부 금액을 물었을 때는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만약에 차량 운반구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냥 잔액이라고 그랬으면 장부상 잔액 7970000이 취득원가예요. 이 잔액은 취득원가로 말합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은 다릅니다. 장부 금액을 물어보면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그 옆에 이 숫자 6070000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답으로 복사하셔야 돼요. 6070000 다음에 12월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냐?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로 내려가야 있죠. 7880000 복사해서 붙여넣고 12월 말 기말 원재료 잔액은 얼마냐? 재고자산 위로 올라가야죠. 재고자산 원재료 5천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35번 12월 말 2월 이익여금 거래열고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내려가면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 586363112가 보기에 있을 거예요. 586363112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회계 문제까지 다 결선되어 있는 문제 23점을 또 추가했고요. 약 30여 점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근로소득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6회의 근로소득 관리는 어떻게 54회, 55회하고 똑같이 나왔는가, 또 좀 다르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1번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일단 순서가 달라졌네요. 네, 앞에서 54회, 55회 1번 문제는 사원 등록 문제가 1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1번에 급여 자료가 나왔더라. 사원이 2명이에요. 수당 및 공제 요건 자료 설명을 봅니다. 자료 1에서 최애나는 영업부 과장이요. 자료 1에서 배대광은 생산직 사원이며 22년도 총 급여액이 3,300만원이면은 배대광의 사원 등록 자료에서 생산직으로는 여로 해놓고 그 옆에 연장근로는 과세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비과세 한도 너무 낮아요. 제가 보기에 한 5천만원 정도는 모르지만 뭐 총급여 3,300이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연장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 주려면은 좀 넉넉하게 웬만한 사람은 다 비과세 해주도록 해야 되고. 저는 옛날에 사무직 사원이었을 때 사무직은 왜 연장근로 비과세 안 해주는지 그건 고사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안 줘요. 사무직은. 요즘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줄 겁니다. 사무직들은 안 주면 아마 일 안 할걸요. 안 줘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제가 80년대에 근무를 할 때는 그때는 연장근로 연장근로 수당 자체가 사무직은 없어요. 예. 그냥 네가 일 못 해가지고 남아서 하는 거니까 밤새워도 하든지 예,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가 아직 선진국 되려면 멀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좀 평가를 상당히 높이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예,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그 선진국 가보면 다 알거든요. 정말 정치인들도 다 알 거예요. 이제 왜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9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다. 매월 원천징수한다. 이런 뜻이고요. 1번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 적용하죠. 아까 그 배대강 사안을 말한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인사급여로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에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사원 배대광을 클릭한 다음에 18번이 생산직 등 여부인데 거기가 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여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간 연장근로 비과세는 부로 해야 돼요. 부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는 해당된다가 여입니다. 이렇게 하면 1번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네, 수당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수당 등록해야 되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이 있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현재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한도 금액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는 이걸 비과세로 무조건 해야 돼요. 비과세로. 자격증 수당은 뭐 내용을 물론 읽어보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격증 수당 비과세는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과세. 자, 식대는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제공한다. 과세죠. 비과세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이건 지금 배대광 사원이 생산직 직전 연도 총급여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는 이걸 과세로 등록하는 거예요. 비과세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어요. 과세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야간 근로 수당을 수당 등록할 때는 항상 비과세로 하세요. 그럼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평가 시험 본 거 제가 채점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죠? 그 발명했을 때 명칭을 까먹었네. 네. 좀 이따 등록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거 있죠. 직무 발명 보상금. 항상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맞아요. 예. 항상 비과세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네. 그건 뒤에 내용 읽어보시더라도 항상 비과세.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연간 500만 원 이하. 한도는 프로그램이 체크하는 거니까. 예.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직무상 업무를 하다가 자기가 발명에 기여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를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발명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 매출의 증대가 있었다든가 원가 절감에 영향을 주었다든가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든가 그러한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나 비과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뒤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당 등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가지고 먼저 바로 수당 공제 등록을 눌러야 돼요. 자, 상여 밑에다가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육아수당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비과세, 육아수당은 언제나 비과세. 코드는 7번 육아수당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자격증 수당 이것은 언제나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 과세는 항상 소득의 유형을 급여로 보면 돼요. 그 다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대를 주니까 과세죠. 이걸 급여로 보면 돼요.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언제나 비과세로 등록하면 맞아요. 비과세. 그리고 1번 코드도 언제나 1번이에요. 확인. 네. 그래서 비과세 2개가 됩니다. 육아수당하고 야간근로 확인하시고요. 이제 수행과제 2번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보시게 되면 9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9분은 1번 급여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월을 선택하시고요. 9분은 1번 급여. 날짜는 2023년 2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로 입력하세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두 사람의 급여 자료가 그 자료 1번에 있었죠. 최애나를 클릭하시고 입력합니다. 기본급 350, 육아수당 10만원, 자격증 수당 20만원, 식대 22만원, 배대광 클릭하시고 기본급 210만원, 육아형 자격증 20만원, 식대 22만원, 야간근로 3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에 4번을 할 차례죠. 자, 4번을 보시면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한 다음에 귀속기간 9 엔터 9 엔터 9 엔터 이렇게 해서 9월부터 9월로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같습니다. 작성하시고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놓고 이제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5문제 모두 8점이네요. 36번 최애나 9월 급여자료 입력 조회를 해서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지급액은 얼마냐? 어디를 보아야 되느냐? 급여자료 입력에서 2023년 9월 25일 최애나 과세 대상 지급액을 물어봤죠? 이거예요.
392만 원. 요게 답입니다. 복사가 되나요? 안 되네요. 그걸 보고 입력해야 돼요. 다음 37번. 최애나 9월 급여자료 입력조에서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모두 과세죠. 식당을 운영하니까 22만 원이 다 과세. 다음에 배대광입니다. 이제 배대광 클릭하시고 38번이에요.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야간 근로 수당은 전부 야간 근로 수당 다 과세예요. 직전 연도 총급여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이 과세. 그 다음에 39번 배대광 9월 급여자료 입력조에서 9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요거 2551780을 답으로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40번 9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10번 소득세 등 총합계 금액. 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아까 작성했죠. 10번 총합계가 이제 저 밑에 있는 게 총합계인데 여기 이 합계하고 같다고 그랬죠. 215,850. 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세 원천 이러한 것은 우리가 TAT 2급에서 입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합계 소득세가 총합계하고 항상 같아요. 자, 1번 문제가 이렇게 일반 근로자의 급여자료 입력 문제를 1번으로 냈네요. 56회에서는. 자, 2번 문제가 뭐를 했느냐. 일용직 사원 급여자료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56회에서는 급여자료를 두 문제를 낸 거예요. 일반 근로자하고 일용직 사원하고.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자, 자료 1번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 우영우 거주자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있고. 아이고. 급여 내역이 있습니다. 1일 22만 원, 4일간 일했고요. 근무 날짜는 이렇게 있죠. 자, 자료 설명.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다. 2번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매일 지급으로 바꾸고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고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수행과제 1번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자, 코드는 3001. 사원명 우영우. 내국인. 주민번호가 960725 1182 814 입사는 2023 1001 퇴사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급여사항 등록에서 매일 지급 13번에 매일 지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급여를 22만 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급여 유형을 1급직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계정 과목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우영우가 그냥 일용직 사원이라고만 했고 생산부에서 일을 하는지 영업부에서 일을 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번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자, 사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2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입력해라.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해라. 급여 입력은 그 옆에 탭이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여기 클릭하셔서 10월에 근무했으니까 여기 귀속 연월을 10으로 클릭하시고 지급도 10으로 클릭하시고 부서에서는 엔터, 부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영우가 나오면은요 근무일을 여기 마우스로 근무일을 클릭해 주면 돼요. 4일날 클릭, 5일날 클릭하고 6일날 클릭하고 7일날까지 4, 5, 6, 7 4일날만 그러면 급여 입력이 끝난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10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귀속기간 10월부터 10월 지급도 10월부터 10월 엔터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용직 1명 입력한 거 여기 반영됐고요. 그리고 간이세액표에 3명이 백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해 놓고요. 평가 문제 4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일용직 우영우의 10월 일용직 급여 입력을 조회해서 고용보험의 총액은 얼마인가? 네, 우리가 아까 일용직 사원에 급여 입력했던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용직 급여 아까 안 닫았었거든요. 있을 거예요. 예, 고용보험 합계 7920 7,920을 답으로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42번 10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를 해서 차인 지급액 합계는 얼마인가? 오른쪽으로 쭉 가서 차인 지급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863800 이걸 답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3번 10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 아까 조금 전에 저장해 놓은 거 클릭하셔가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총 몇 명이냐? 간이세액 3명하고 일용근로 1명하고 밑에 총은 여기 4가 답이 되겠습니다. 4. 다음에 44번 6번 소득세 등에서 일용근로 대상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 6번의 소득세 등에서 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요게 답이죠. 7560. 7560을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56회 이 소득세 2번 문제는 일용근로자의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연말정산은 우리가 월요일날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8페이지는 접어두시고요. 여러분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